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환원 기대감 속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KB금융까지도 함께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제네시스 리콜 소식도 전해졌고요. 국내 내에서도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주,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로 함께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어서 AI 랠리 속에서 전기 전선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5위에 이른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모아가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장주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수율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있고요. 반도체, 이 GTC 디데이인 가운데 시장의 기대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역시 함께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역시나 미중 갈등 그 중심 속에 CDMO 계속해서 최중심에 있는 종목이고요. 삼천당 제약 역시 황반변성 관련 치료제로 계속해서 시장에 기대감 더해져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미국 진펜트라로 시장의 기대감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도 2위에 이른 위치에 있는데요. 이 기관은 계속 매수한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도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면서 기관의 수급 두산 에너빌리티에 더해져 있는데요. 반면 개인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도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관 역시 금융주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함께 매수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 기관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를 선택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고체와 원통형 배터리라는 키워드로 2차 전지 다시금 투심 들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까지 함께 매수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바이오 로직스 매수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 하나오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개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주 대장주를 함께 매수해 갔는데요. 특히나 개인이 1조 원 넘게 담아간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아직 시원한 상승폭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수은법의 수혜주도 함께 받고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위에 이름 올라가면서 포스코홀딩스, 개인도 5위에 담아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 대거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조 넘게 지난주에 팔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하락을 크게 만드는데 일조한 게 외국인인데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물론 그 규모는 대비해서는 뭐 10분의 1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또 찜찜하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난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줄 때는 참 좋았는데 딱 등 돌리니까 우리 시장 이렇게 휘청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가 수급의 특징이 정말 크게 달라진 하루였죠. 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1조 4천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1조 이상 팔았고, 그다음 선물도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런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11월 2일 때가 지수의 거의 저점 부분이었는데 그때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거의 한 17조 정도,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한 5조 정도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좀 대거 차익이 나왔다라는 점. 선물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이제 롤오버를 좀 해주면서 거의 한 포지션 자체가 마이너스 3조에서 플러스 4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7조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1조 이상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수 하락 2%대 안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시장 자체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단기 차익치고는 사실 수급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물량만
현물에서 5천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도 한 1,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만약에 삼성전자에서의 좀 강력한 매도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반도체발이 아니라 지수 상단에 대한 좀 일부 부담에 따른 차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수급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지수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급격하게 폭락할 뭔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산업군들로 좀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 자체가 프로그램 순매수 현황들을 좀 보시면 당일에 그런 산업군들에게 굉장히 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쏠리고 기관이나 이런 그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기조가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중 흐름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을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기간별 이제 한 2주에서 3주치의 수급 흐름은 반드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 매수의 특징을 보면요. IT 대장주 그리고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대장주를 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더라도 살 건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수급 특징적인 종목들 뭘 꼽아볼 수 있을지 먼저 임순재 고수님. 네, 저는 뭐 조선주 여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조선 기자재 회사 중에서 이제 한화 엔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HTDS 엔진이었는데 이제 한화 엔진 회사명이 이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대형 저속 엔진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할 만큼 엔진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거래차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다라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 뭐 계속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향후에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IMO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강화를 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외에 덧붙여서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엔진인 이중 연료 엔진, 그러니까 디젤과 LNG를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엔진에 대해서 지금 뭐 국내에서 뭐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양사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엔진에 대한 매출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미래형 이제 엔진인 뭐 암모니아나 아니면 메탄올 관련된 엔진도 계속 지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선박들이 판매가 이제 수주가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엔진. 저희 오늘장 탑5에서는 한화, 뭐 오션, 뭐 시스템 다양한 한화 그룹주 얘기했는데 엔진은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화 엔진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수호 고수님도 하나 확인해볼까요? 네, 일단 뷰티 계속해서 저는 왜 이렇게 뷰티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잘 팔리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다라는 네, 표현밖에.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스킨 천사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뭐, 스킨 천사? 네, 그 전에 뭐 저희 조선미녀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코스RX 네. 이런 걸로 해서 이 친구들이 다 4천억씩 넘어갔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스킨 천사도 작년에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스킨 천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킨 천사라는 게 스킨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제품을 전체적으로 네네. 하는 회사겠죠. 네네. 그래서 스킨 천사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 화장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서 엄청 터진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오, 아마존에서 대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모를 뿐이지 이런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수급해서 해외에다가 팔고 그다음에 이걸 전개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보부상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리콘2라는 회사입니다. 실리콘2. 이 실리콘2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 벤더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자기가 자기 유통망을 가지고 미국이랑 유럽에 유통망을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K-뷰티 될 만한 K-뷰티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갖고 가서 자기네 물류 창고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직접 직판매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판매 대행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보부상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실리콘2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터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럽에서도 점점 터지기 시작하고 이 실리콘2가 최근에 이제 그 올해 4월부터는 베트남에 또 이렇게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류 창고를 짓고 있고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그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5%, 16%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2가 원래 처음에는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SCM, 그러니까 그 글로벌 물류 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이걸 고효율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뷰티 브랜드에다가 차용을 하니까 네. 훨씬 이익률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한 해만 매출 1,000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 16%. 성과급 다 주고도 16%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 회사 이제 올해는 더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도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권가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뷰티가 좀 요즘에 좀 덜 보는 것 같아서 네, 꼭 한번 반도체 보셨으면 쪽으로 좋겠다. 다들 네.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이제 화장품 쪽에 있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졌는데 여전히 돈을 잘 보고 있다. 다른 모멘텀이 아니라 일단 숫자가 제대로 찍히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관심 종목은 실리콘2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코츠 테크놀로지 코츠테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이 방산주인데 방산 관련돼서 뭐 무기체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싱글보드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푸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수은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에도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오퍼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들을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은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대한 납품이 없어질 경우에는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 섹터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츠테크놀로지 지금 작년 11월에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2배 올라와 있는 22,000원대 가격인데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이것도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구간 오늘 또 7% 강세지면 추가적인 상승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교수님.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네, 사실 지난주에도 바이오 얘기 나왔을 때 네. 묵직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급 특징주도 사실은 이게 운이 좋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오는 날 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앞에서 잘 이주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ADC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중장기적인 뭐 CDMO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시밀러 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기타 시장들이 지금 열심히 커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시장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모멘텀이 터져나올 수 있고 그 수혜가 결국에는 CDMO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 사실 좀 굉장히 뭐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만약에 바이오 쪽 정말 막 하나하나 신약 공부하시기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진짜 물고 뜯어도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기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네 종목 다시 한번 한 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님은 한화 엔진 말씀해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의 실리콘2, 이지규 고수의 코츠 테크놀로지, 하창은 고수의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